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얘는 뭐지? 99분의 AB였죠? 얘는 사실 AB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A, 10, B 이런 뜻이야. 얘는 뭐야? 999분의 ABC야. 얘는 뭐였죠? 뭐였지 이거? 수놈한테 점 땡땡 두 개 있고 하나 없어. 990분의 ABC에서 A를 뺐었죠. 기억납니까? 나요? 그때는 뭐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 X라 놓고 순환 마디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개면 100을 곱해서 뺐고 세 개면 1000을 곱해서 뺐다 이 말이죠. 이제는 뭐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하자는 소리야. A씨를 들어줄게요. 뭐 0.12 땡땡은 0.12121212 될 거야. 0.1212 되는 것을 0.12 더하기 0.0012 더하기 0.000012 이런 식으로 더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급수로 우리는 계산하겠고, 여기서 넘어갈 때 소수점 두 자리씩 움직였으니까 공비가 100분의 1이고 초항이 지금 100분의 12가 되겠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 공비고 초항이 지금 100분의 12가 돼서 분모분자에 100을 곱하면 이제 100 마이너스 1, 12가 돼서 99분의 12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됐어요?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지. 그 전에 수열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썼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 수열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0.3333 3333은 9분의 3이잖아. 그렇지? 어떤 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뭔 문제였지? 9999 3333 9999 요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였나? 기억이 안 나네. 요 문제인가? 9 플러스 99 플러스 요 문제인가? 999 요 문제였대? 수열에서는 이 순환수순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지? 그러면 9를 어떻게 써? 10-1로 쓰겠다 이 말이고, 얘는 급수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급수로는 이것이 무한대가 되니까 없을 거고, 얘는 n번째 항에 대한 내용이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라는 말이야. 됐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를 10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쓰고 마지막에 10의 9부터 갔으니까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자는 소리죠. 이렇게 쓰면 10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10만 등비수열로 계산할 거고 10-1에 초항 10, 그 다음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n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썼던 거야. 요거는 수열에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44 더하기 444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지.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를 우리는 뭘로 만들어낼 거야? 얘를 999로 만들 거야. 얘를 999. 얘는 계산되니까. 얘는 계산이 현재 못한다는 아니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넣냐면 얘를 400 더하기 40 더하기 4로 넣을 거야. n번째 항은 4 더하기 40 더하기 400 더하기 그래서 4에 4 곱하기 10의 몇 제곱 해서 계산돼. 그래서 일반항 구해서 다시 시그마 붙일 거야. 됐지? 좀 복잡해. 일반항을 AN을 구한 후에 시그마를 붙여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방법은 좀 복잡하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4를 제거시키고 9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9, 9로 만들어낸다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9분의 4를 곱하면 만들어지겠죠. 9 곱하기 9분의 3은 4. 9 곱하기 9를 9로 나누면 11이 되는 거죠. 11 만들어내고 4를 곱하면 4, 4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9분의 4 곱하기 요식. 이렇게 쓰자는 게 그때 수열에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급수 질문 들어갈게요. 번호 불러주세요. 불러줘 얼른. (279번) 35번. 뭐야 질문이 없어? 46번.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앞쪽에서는 급수에 대한 계산 방법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SN을 구해서 리미트를 붙이겠다 이런 내용이 일단 첫 번째고, 그 전에 뭘 먼저 할 거야? 리미트 AN을 먼저 할 거야. 리미트 AN이 0이 안 되는 것은 할 필요 없고 리미트 AN이 0이 되는 것만 우리는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근데 리미트 AN이 0이 되는 것 중에 수렴하는 것도 있고 발산하는 것도 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 설명했나 안 했나? 설명했네. 대표적인 놈 하나. 시그마 n분의 1인데 리미트 AN을 했더니 0이 됐어. 0이 되더라도 얘는 어떻게 했다? 발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지? 얘도 마찬가지로 발산이지. 얘도 분모가 리미트로 붙이면 AN이 0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극한값이 없습니다.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두 번째 6번 예시가 꽤 많이 드러난 예시고, 얘는 빈칸 넣기로도 많이 나올 거고 서술형에 증명하시오 이렇게도 나오긴 합니다. 얘가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고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없으니까 일단 해보고, (35번) 급수에 대한 이론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급수에 대한 이론은 없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이 0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 AN이 그거 대우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 내용 하나. 그 다음에 급수 두 개가 수렴한 내용은 더하기 빼기만 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고, 거기에 등비라는 말이 붙으면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란 말이 있으면 이제 뭐만 얘기하겠다? 공비만 얘기하겠다 이거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 ANPN에 대해서 급수에 대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R1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 이렇게 쓸게요 그냥. R2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새로운 수열 ANPN은 공비가 R1, R2지. R1, R2. R1, R2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됨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렴한다. 참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리미트 AN이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모두 발산한다 했습니다. 등비 수열인데 발산한다는 것은 공비가 지금 얼마보다 커?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 말이고 그렇게 된다 하면 AN하고 일반항 ANPN을 더하면 0이 아니냐 물어봤어. 0이 아니냐 물어봤다는 것은 0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야. 그러겠지? ANPN이 0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지? 진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된가? A하고 PN이 반대로 진동을 하면 되겠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로. 그러면 그것을 반예로 들면 되겠네. AN은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 PN은 마이너스 2의 n제곱. 1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0이고 3 넣어도 0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모든 항이 0입니다. 그래서 더하게 되면 되겠다 이거네요. 이게 반예가 되겠지? 틀렸고 세 번째 디귿 세제곱의 수렴하면 an-bn도 수렴한다. 세제곱은 r 세제곱이지. r에 대한 범위나 r 세제곱의 범위, 홀수 범위에 대한 비율은 똑같게 됩니다. 그러지?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r 세제곱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r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다시 말해서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시그마 an도 수렴한다는 소리고 시그마 bn도 수렴하니까 두 개를 어쨌든 뺐다 이 말이 되겠죠. 뺐으니까 수렴한다 이 말이 되겠지. 참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여기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r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오케이? 다음. 자, 요 문제는 이제는 뭐 급수 문제이기보다는 뭐 활용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를 빨리 그려라 이거네.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른 모로 생겼습니다. 마른 모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정사각형일 수도 있겠네. 정사각형이네. 그리고 그게 얼마야? 여기가 지금 2의 n제곱 분의 1이에요. 요러한 지금 그래프의 2에 있는 x와 y점이야. 그러지? 이거랑 만났어. 이거는 누구냐면 n이 1이면 마이너스고 2이면 플러스야. 얘랑 1이면 마이너스 2이면 플러스.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네. 거리. 그렇지? 자, n이 바뀌면서 요 사이즈가 바뀌고 n이 바뀌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뀔 건데 이 거리는 달라지지 않네요. 거리는 달라지지 않겠지. 그러면 어차피 거리가 똑같으니까 요 거리만 구하면 되는데 요 거리는 요놈의 루트 2배네요. 요 거리하고 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거의 루트 2배가 AN, BN이네요. 그래서 시그마 아무 내용도 없네. 공비가 2분의 1이고 초항은 2분의 루트 2다. 급수, 등비 급수. 자, 58번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뭐 위에 문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약을 복용하면 6시간이 지날 때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6시간 전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약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일정한 약을 복용해야 하고 체내에 남아있는 양은 160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환자가 약을 규칙적으로 평생 복용할 때 매 복용할 수 있는 양의 최대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떻게 말을 써야 되지? 6시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환자가 규칙적으로 평생 복용을 합니다. 그러지? 근데 체내는 160을 넘어가면 안 되고 양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A를 했어. A 양을 했어.
그러면 6시간이 지나면 2분의 1 A가 됐겠죠. 또 6시간 몇 번 지나야 돼 지금? 4번 지나네요. 4번 지나야 24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체내의 양은 4번이 지나면 이만큼 남아있겠지. 체내 이만큼 남아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다시 A를 복용했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얘가 또 24시간이 지나면 요 양은 얼마가 돼서 8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1에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A만큼 투약했네. 요 내용이네 지금. 그러지? 얘를 뭐야? 죽을 때까지 했다 이거야. 그러면 뭐야? 우리가 체내에 있는 양은 요 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체내에 있는 양은 초항은 A이고 1-공비는 16분의 1. 체내에 있는 초항은 A가 돼서 요놈이 얼마 돼? 16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뭐 아니 어려운 식은 아니네요. 자, 262번만 같은 문제는 이쪽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뭐 급수적인 내용이긴 한데 옛날에 뭐냐면 요놈의 이제 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법 관한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를 33분의 8인데 33분의 8인데 얘하고 얘를 등식을 비교하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양변을 어쩐다? 양변을 7을 곱합니다. 7을 곱하게 되면 좌변이 A1 플러스 7분의 A2 이렇게 남아. 그리고 얘는 33분의 56에서 33분의 1 빠지고 56, 23 이렇게 될 거야. A1은 지금 A1부터 AN은 어떤 수야 지금? 뭐라 나왔어? AN은 뭐라 나왔니?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네. 요게 지금 33분의 8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지? 33분의 8이라는 수를 요게 푸자는 소리 아니야. 33분의 8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려면 여기 조건이 붙어야 돼. A1, A2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말이 있어야지 이렇게 푸는 거야. 7보다 작아야지 얘가 기본적으로 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이렇게 풀자는 소리가 아니라 33분의 8이라는 수를 99분의 18, 3, 24 얘는 0.24네요. 0.24 땡땡이 되겠죠. 0.24, 24, 24야. 다시 말해서 여기다 2를 넣고 여기를 4를 넣고 2를 넣고 4를 해서 뭐야? 등비급수로 풀어달라는 소리네요. 두 개씩. 그래서 이 문제는 공비가 얼마냐면 7의 제곱분의 1이고 초항을 7분의 2랑 7의 제곱분의 4 한꺼번에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공비는 똑같고 1-7의 제곱분의 1하고 초항이 2개입니다. 식 2번 한 것을 한 번에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너희들이 이쪽 내용들은 공식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공식이 많다는 소리는 잘 까먹었다는 소리야. 잘 까먹은다는 소리야. 기본적으로 적어도 다 내년에 너희 미적을 할 때는 적어도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까지는 그거는 그 능력은 개인적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적어도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그거를 표현을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내년 미분량이 확실히 줄어들 거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어야 너희들이 수능 미적을 볼 수가 있어. 한번 알겠죠? 다음은 79번. 하기 싫은 문제를 또 나를 줬네. 자, 일단 문제 흐름을 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수열 AN하고 BN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그마 BN을 구하라는 소리는 BN 구해가지고 급수해라 이 말이 되겠죠. BN 구해가지고 급수해라 이 말이야. 그다음에 수열 AN은 A1은 0이 아닌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야. AN은 등비 수열이야. 근데 그 등비 수열을 제곱을 해가지고 등비 수열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등비 수열이 되지. 등비 수열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등비 수열에 대한 급수가 A1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공비가 1-2분의 1이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겠고, 초항은 뭐가 됩니까? A 제곱이 되겠죠. A가 되니까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네. 넘기고 하면 A는 4분의 3이네요. 초항은 A는 4분의 3이고 AN이 나왔습니다. AN이 나왔어요. 그래서 AN하고 자 이게 나왔어. 뭐가 나온 거냐면 합이 나왔죠. 합 시그마 n번까지 합이야. 합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n-1을 넣어가지고 시그마 n-1을 넣어가지고 요거는 이 문제는 수원 문제. 요놈을 해서 두 개를 어쩌다 빼겠다 이 말이죠. 대신 뺄 때 어쩐다고? n이 2보다 클 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에는 뭐가 나오냐면 뺐을 때 AN, BN이 나올 것이고 얘를 누가 6분의 6의 n제곱으로 통하면은 요게 크냐? 요게 크냐? 요게 크네? 요게 크지?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얘를 여기다가 6을 곱하고 6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조금 뭐 씁시다 그냥. 이렇게 되네? 빼기 요놈도 4의 n제곱을 하면 요놈에서 여기다가 4를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한 게 그러지? 3, 4, 12, 9 이렇게 된가요?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 n이 얼마일 때? 2일 때. 됐습니까? 그러면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A1, B1은 여기다가 2를 넣은 거지.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얘랑 6분의 5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9를 계산했더니 계산하면 요놈 계산하면 24분의 12분의 2 말이 안 되네. 왼쪽은 음수인데 오른쪽은 양수네. 그러지? 다르니까 지금 누굴 사용하겠다? 요놈을 사용하겠다 이거지. 요놈 넣은 걸 사용하겠다 이 말이야. 정황은 이걸 사용하고 A에는 얘를 사용하겠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B1은 A1이 4분의 3이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A1을 제거시키고 3분의 4 그러면 9분의 2 빼기 1이야. 9분의 2 빼기 1 마이너스 9분의 7 이건 초항으로 이용하겠고 여기에가 지금 AN이 4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을 AN이 요식이니까 나눠가지고 PN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좀 식은 복잡하지만 요놈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가 나눠주고 해서 등비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리고 P1 나왔고 그럼 여기가 PN이 요놈은 2번부터 그럼 2번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니까 상관없겠지. 그냥 급수로 계산할 거고 얘를 하나 더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아마도 요거의 내용이 나머지는 다 연산적인 내용입니다. 조심할 점은 다 그거 하나에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할 거고 초항은 따로 계산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그 정도 하면 되겠어요. 281번도 거의 유사한 문제야 지금. 아마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요도형하고 요도형인가? 요도형인가? B는 요놈 쪽이고 요쪽으로 가니까 이쪽도 수렴하고 이쪽도 수렴할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를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거 초항이 요놈이 아니라 초항이 요놈이겠지? 근데 만약 초항을 요놈으로 잡으면 계산을 좀 더 빠르긴 할 건데 요렇게 계산하면 요놈 2번 빼주면 되겠죠? 요놈부터 할 거냐 요놈부터 할 거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질문이 없으니까. 자, 269번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문제가 조금 우리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헷갈리긴 해.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이 식이야. 이 식. 이 식이 뭐냐면 두 가지가 먼저 보인다. 두 가지가 보이는데 급수가 하나 보일 거고 그리고 요놈하고 지금 요놈의 x축과 만나는 점의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상수. 상수에 자, 알파 베타는 상수 알파의 n제곱으로 갔어. n제곱. n이라는 문자는 전혀 2차 이 식하고 상관이 없는 문자야. 그러니까 계산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알파 구하고 베타 구해서 급수를 계산하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얘는 1-알파분의 1분의 알파분의 1 플러스 1-베타분의 1 베타분의 1로 될 수 있느냐 확인 작업만 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지금 알파분의 1인 게 역수니까 베타 알파는 확실하니까 1만 확인하면 되겠지. 베타가 1보다 커야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들어가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이 점을 지나네요. 다시 말해서 베타는 1보다 큰 수니까 역수는 1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바로 이 식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오케이 넘어가서 계산하면 근각에서 관계 나오겠네요. 그치? 뭐만 확인하면 돼? 공비가 등비수열에 대한 급수이니까 공비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생각만 하면 우리는 바로 이 식을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알파 베타 구해가지고 넣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요놈을 이용해서 근각에서 관계로 넘어가면 좀 더 빨리 풀 거야. 뭐만 확인한다고?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것만 판단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질문이 없으니까 자, 이 표현에 조금 너희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뭐냐면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에 대한 거 시그마로 표현 안 했습니다. 이 급수라는 말은 그냥 합이야. 빼기가 나왔다는 것은 합이잖아 그냥. 그러지? AN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니야. 시그마 AN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수열 어떤 수 A1 그 다음에 어떤 수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4를 다 더했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라고 그냥 합 이런 소리입니다. 요놈을 가지고 요곡에 수렴하도록 하는 수열들을 구하시오. 일반항 AN식 집어넣겠다 이 말이지. 그러지? 얘가 홀짝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원래 급수가 나왔으면 우리는 뭐 어떻게 풀 거야? 리미트 SN으로 문제를 풀 거야. 뭘 풀 거야? 리미트 SN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근데 얘가 뿔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 SEN하고 리미트 SEN-1하고가 같은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목적은 뭘 구하자? 이거랑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뭔 알겠나요? 뭘 해볼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AN 넣었어. 기억 넣으면 1 넣으면 1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3분의 2 4분의 3
4분의 2 5분의 얼마야? 2 이런 식이 되나요? 이런 식이 되나? 그러지?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이거 계산하면 이거 힘들겠는데? 힘들겠는데? 얘 계산하면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여튼간에 지금 2n 번째가 가면 지금 2n분의 2 빼기 2n 마이너스 1분의 구나 2n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n분의 2 이렇게 되겠죠. 한 놈은 여기까지 더할 거고 한 놈은 여기까지 더할 거야. 그러겠지? 한 놈은 여기까지 더할 거고 한 놈은 여기까지 더할 건데 요 놈이 뭐가 될 거야? 0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지? S2n하고 S2n-1의 극한은 일단 같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건데 그 같은 결과가 일단은 같다가 아니라 같으면서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같다고 말하는 순간 상수해야 돼. 무한대 무한대는 같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튼간에 같은 결과는 나올 것 같아. 얘까지 더한 거나 여기까지 더한 거나 사실은. 그러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어느 정도는. 얘는 첫 번째는 얼마지? 지금 1이고요. 두 번째 계산하면 계산이 되나 이게? 10 3, 4, 12 12분의 1인가요? 통분하면 12분의 2인가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3 곱하기 4분의 1 있고 2가 곱에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2를 묶어내면 지금 뭐가 달라? 무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소리지? 두 번씩. 아, 그러네. 1, 2, 3가 아니라 1, 2, 2네. 1, 2, 2야. 1, 2, 2. 1, 2, 2니까 지금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 A1. 여기까지 하면 뭐야? A1. 여기까지 하면 또 A1. 예, 홀수번까지 합은 A1이네요. 자, 우리는 리미트 S2n-1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A1만 나와. 리미트 S2n까지 하면 여기까지 A1 빼기 A2. 여기까지 하면 A1 빼기 A3 두 번. 여기까지 하면 세 번 하면 A1 빼기 A4 이렇게 되겠지. 세 번 하면 n번 하면 A1 빼기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리미트 붙여야겠죠. 이렇게 되겠지. 지금 S2N을 구한 거야. 그럼 요놈이 지금 같냐라는 질문이 되겠네. 그럼 이해됐습니까? 이게 목적이 지금 홀짝홀짝 왔다 갔다 하니까 S2n까지 구해서 리미트 붙인 것과 S2n- 홀수번까지 해석한 것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이 급수는 수렴하겠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뭔 내용인지 알겠지? 없으니까 자, 오늘은 상가함수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만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상가함수를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
숙제는 이쪽은 안 내줄 거고 일단은 숙제를 내려면 그 덧셈 정리까지가 넘어가야 될 건데 덧셈 정리 전까지만 일단 할 겁니다. 덧셈 정리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일단 삼가함수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리를 할 거야. 용어 정리가 뭐냐면 일단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 세 가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얘를 뭐라 읽냐면 코시컨트라 읽어. 코시컨트. 시컨트. 맞나 이게? 시컨트? 시컨트인가? 시컨트 맞냐? 인가? 시컨트? 시컨트. 이 근다 그래? 얘를 코시컨트라 있고 인갑다. 이 맞는갑다. 몰라. 코시컨트라 있고 얘는 뭐냐면 사인의 역수입니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가 사인의 역수. 그 다음 두 번째가 시컨트야.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야. 얘는 코탄젠트야.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이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연습에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이게 코사인의 역수가 먼저 나왔단 소리야.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튼간에 코시컨트. 일단 코사인의 역수와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제일 많이 나오고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알겠죠?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코탄젠트 역수 코탄젠트. 예? 용어가 나올 거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탄젠트는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이거의 역수인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다 이거죠. 일단 용어 정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가 나눠본 식은 있어. 수원에 나옵니다. 수원에 나올 거니까. 자,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원에서는 코사인 제곱분의 1로 써도 돼. 하지만은 미적에서는 시컨트 제곱으로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시컨트 제곱이 나올 거야. 시컨트 제곱하고 얘를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요놈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요놈이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제곱. 탄젠트하고 시컨트가 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젠트가 나오면 시컨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 시컨트가 나오면 탄젠트를 이용할 수가 있다. 요 생각을 해야 돼요. 탄젠트 제곱이 나오면 시컨트를 쓸 거고 시컨트 제곱이 나오면 탄젠트를 쓸 거다. 탄젠트와 시컨트가 같이 세트가 되는 거야. 다음에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나옵니다. 탄젠트 시컨트 제곱. 탄젠트 제곱 시컨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1 플러스 코탄젠트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야. 코탄젠트 코시컨트 탄젠트 시컨트. 지금 10개 이거야. 지금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하나 외워야 되고. 그래서 탄젠트 제곱하고 시컨트 제곱의 관계가 있고 코탄젠트 제곱하고 코시컨트 제곱의 관계가 있다 이거야. 그걸 외워놔야지. 그럼 탄젠트 제곱이 나오면 시컨트 제곱을 쓸 수가 있고 시컨트 제곱이 나오면 탄젠트 제곱을 쓸 수 있다. 둘 중에 필요한 걸 쓰겠다. 코탄젠트 제곱하고 코시컨트 제곱이 관계가 있다. 알겠니? 그거를 기억을 하라고 지금 알려준 거야. 아시겠죠? 뭐 부호적인 부분은 뭐 다 알 거니까 역수는 부호가 바뀌진 않을 거고. 자, 이 그림에서 요거라는 이론을 좀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지금 공부한 것은 지금 현재는 요거 하나를 제일 공부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누가 나왔냐? 먼저 빗변이 먼저 나왔고, 요 세타각이 나오면 이 빗변을 통해서 우리는 가로변, 가로 쪽 코사인을 구했고 대변 쪽 사인을 구했다라는 거야. 누가 나왔을 때? 1이 나왔을 때 코사인, 1 코사인이지 정확하게는 1 코사인, 1 사인 세타를 썼다.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나오면 우리는 이 길이를 통해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썼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던 거야. 됐지? 마찬가지로 지금 요놈이 자 이렇게 나오면 세타에 대해서 이 길이가 1로 지정이 돼 있지. 1로 지정이 됐으니까 요 각에 대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탄젠트 관계다.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라고 구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죠? 네. 요 삼각형에서 지금 안 나온 길이가 하나가 있네. 여가 1이야. 여가 탄젠트야. 근데 이 길이가 안 나왔네요. 다시 말해서 세타 각에 대해서 빗변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세타 각에 대해서 밑변이 먼저 나왔다 이거지. 밑변을 가지고 빗변을 구해야 된다 이거지. 이 관계는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 근데 이 길이가 나왔으면 코사인을 넘어갔을 거, r 코사인 넘어갈 건데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요놈은 요놈하고 역수 관계입니다. 여가 1임이니까 요놈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지금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가 만약에 r이 나오면 얘는 r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거라고. 요거 r이 나오면 그대로 이렇게 쓸 거라고 해. 자, 지금 이 연습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수원까지만 해도 좀 편하게 나왔을 거야. 좀 불편한 나온 문제 많이 없어. 근데 앞으로는 불편하게 계속 나올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변 하나 주고 각 하나 줬을 거야. 그럼 그 한 변을 가지고 나머지 변들 다 표현을 해야 돼.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지금. 요 길이가 나오면 우리는 이 길이를 역수로 쓸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시컨트 세타라고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 상관없어. 불편하자. 우리가 적응이 좀 덜 돼 있어. 단 아까 관계는 알아두라 했지. 관계 알아는 것은 뭐냐면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 역수 관계 하나.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하고 시컨트 제곱이가 세트가 되고 코탄젠트 제곱하고 코시컨트 제곱은 세트가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고 대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냥 역수로 표현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 굳이 시컨트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하나 더 하면 이쪽이가 이제 뭐냐면 요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건데 이 그림이 강남 한 번씩 등장하니까 그냥 이 그림이 배경을 하는 거야. 여가 세타니까 어디가 세타야? 여가 세타가 되겠지. 여가 세타인데 이 삼각형에서 어떤 길이가 나와 있냐면 지금 이 길이가 나왔어. 지금 이 길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 각이 나왔지. 각에 대한 대변만 나왔고 나머지 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것분의 이거가 사인인데 얘가 먼저 나왔어 지금. 그래서 이 길이는 뭐가 될 거야? 사인의 역수가 될 거다 이거지. 사인 세타분의 1, r이 나오면 사인 세타분의 r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나왔는데 이 길이가 먼저 나왔어. 그럼 이 길이는 뭐라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쓸 거라고. 탄젠트 세타분의 r 이렇게 쓸 거라고. 지금 뭔 연습하는지는 알겠니? 직각 삼각형에서 나온 변에 따라서 우리는 나머지 변을 쓸 건데 보통 직각 삼각형의 우선권을 누가 갖냐면 원래는 각에 대해서 보통 빗변이 우선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지? 빗변이 나왔을 때 우리는 쉽게 쓸 수 있어. 빗변 나오면 뭘 쓸 거야? 코사인 세타 쓸 거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썼던 것을 이제는 직각 삼각형 빗변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직각을 낀 두 변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빗변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표현법이 이제 역수적인 표현법이라 생각하고 기억하기에는 코사인 세타인데 빗변이 나왔을 때는 정으로 가지만 역으로 나오면 역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바로바로 쓸 거고 길이를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리고 이러한 표현법들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자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계산 연습. 시컨트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 연습해봤는데, 시컨트 모르면 코사인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분의 1 써가지고 코사인 구해갖고 구하면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호는 변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네, 이런 내용이라고 지금. 각 변환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지, 그 전에. 수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시컨트는 뭘 생각할 거야? 코사인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 나는 시컨트 모르겠다 하면 코사인 역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될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돼요. 얘를 뭐라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1 해서 계산하면 된다고요. 코사인 2사분면 각이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뀌고 뭐가 됩니까? 부호는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x좌표 음수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고 사인은 뭘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4분면입니다. 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3, 4분면이니까 부호가 얘도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해달라 이런 요구야.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사인의 지금 역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하는 내용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식은 다음에 할 거고 자 자, 이거는 이번 주에 할 일 없으면 한번 읽어보고 한번 쭉 적어보면 됩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증명한 것이 방법이 아주 많은데 그 대표적인 거 3개를 준 거야. 됐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하자는 이도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코사인 법칙으로 썼던지 아니면 합동으로 썼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사인 두 번째 그림은 세 번째 그림 도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을 증명했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건 증명은 이 증명 자체가 문제가 나온다. 증명하라가 아니라 증명 이 도형을 그림을 줄 거라고 거기에 있는 길이를 구하라고 나오는 거야 보통. 알겠나요? 이걸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는 이제 요즘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거고 대신 증명하면서 그 그림을 이해를 하라 이거지. 거기에 있는 나온 길이들을 한 번씩 써봐라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직사각형에다가 그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네이저박에 대하게 그림을 그렸고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놓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F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다 보니까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그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를 1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빗변을 쉽게 설정을 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이쪽 세로의 길이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길이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아내겠다라는 거야. 목적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씩 길이를 구해보면 자 이쪽 삼각형에서 이쪽 삼각형이 출발해야겠네. 이쪽 삼각형에서 여가 1이 나왔으니까 가로 길이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세로 길이는 사인 베타. 다시 이 길이를 통해서 가로의 길이는 다시 코사인, 가로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순서적으로 쓰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알파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면 알파, 코사인 알파든 사인 알파든 앞쪽에 알파를 쓰고 뒤에다가 베타를 쓸 겁니다. 얘는 코사인 베타인데 요 놈에 대해서 요 길이는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네요. 그래서 요 길이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겠고 다시 요쪽 삼각형에서 요 각이 알파고 요 각이 여각이고 다시 요 각이 알파가 되겠네요. 요 각이 알파가 되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요 길이는 코사인이고 요 길이는 사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C2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저쪽 길이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 빼기 이 길이.
길이죠?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 빼기 이 길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인 더하기 그림 보면서 쓰면 돼요. 사인 더하기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온 거고, 코사인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외워라 이 말이지. 사코 코사 오늘 이번에 계속 외워야 돼. 사인은 사코 코사, 계속 사코 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사코 코사 코코사사, 그렇게 계속 외우세요. 사코 코사 앞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외우는 거야. 사코 코사 코코사사, 사인은 사코 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이렇게 외우라고요. 여기까지 외워. 그리고 사인 부호는 그대로 따라가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됩니다. 사코 코사 코코사사, 사인은 부호가 들어가고 코사인 부호가 반대가 된다. 두 번째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만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넣어서 보여주면 똑같이 갑니다. 사코 코사 사코 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코코사사, 부호는 어쩐다고? 따라서 간다 이 말이야.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가 되고,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지. 요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요까지만 일단 외워야 돼. 요거 모르면 이제 출발을 못 하니까. 이번 주에 지수 일단은 푸시고 요 공식까지는 외워놓고, 그 책 할 게 좀 있네요. 요것도 해야 되고, 도형 20문제, 다시 도형 20문제, 다음 주에도 도형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